안녕하세요. 리안이 리준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직원들의 거짓말 또는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내랑 같이 운영하는 이 가게엔 현재 5명의 직원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고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누구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예전엔 직원들만 출퇴근시키면 가게가 운영이 되었기에 가족들끼리 놀러 다니기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아내와 제가 매일 출근해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지만요. 코로나 전에는 11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었는데요.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해고하고 구인했는지 믿기지가 않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겪어본 직원들의 말과 행동을 예로 먼저 말씀드려보고 직원을 어디서 구하는지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친구들은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이란 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노는 게 일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일을 하다가 재고 정리나 재고 파악이 잘 안 되면 제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10대 초반에 전자회사에서 근무할 땐 3.5S라고 있었어요. 사회 초년생이었던 그때 그 회사의 대리가 저한테 매일 하던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거라면서. 물건을 어지럽게 쌓아놓고 또 셈에 약한 필리핀 친구들은 재고 파악을 정말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제대로 일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 전체에게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되게 상하나 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본인이 받아야 할 월급이라던가 13months를 달라고 연락이 오죠. 못된 친구들은 바로 우리한테 연락 안 하고 돌레라고 노동청에 찾아가서 자기가 부당해고를 당했느니 월급을 못 받고 일했느니 이렇게 신고를 해요. 잘못한 걸 인정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을 꼭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만두고 안 좋게 끝내려고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친구들 때문에 CCTV도 설치해야 되고 고용계약서도 필수로 작성해야 되고 일을 잘 못하고 실수했을 때 레터를 써서 주고 사인을 받아 꼭 보관해놔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심할서죠. 그래야 나중에 해고했을 때도 뒤탈이 없고 자기네들도 이 심할서가 있는 걸 아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만약에 이 가게를 한국인인 저 혼자 운영한 거였으면 벌써 감옥 갔거나 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정말 다행인 게 제 와이프가 필리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친구들도 제 장인어른이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걸 알아요. 이렇게 신고 당하는 경우가 생기면 장인어른이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두 번째는 친구를 직장에 추천하는 경우예요. 특히 여자들의 경우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일을 할 때는 정말 재미있게 잘해요. 근데 직원이 11명이다 보니까 편을 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은 사회 초년생들이고 보통 30대 미만이다 보니 사회 경험이 많이 없고 놀기를 더 좋아하는데 결근을 정말 잘해요. 말을 하고 결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말을 안 하고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을 하고 결근을 하는 경우는 무조건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아기가 아프거나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보통 제가 가족이 최우선이니 일 끝나면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 안 하고 결근하는 경우는 무조건 놀러 간 경우인데 친구가 같이 가게 안 나와요. 이때 직장에 와서 하는 핑계가 정말 놀라워요. 우리나라는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내고 전화기를 통신사에 등록해서 사용하는데 필리핀은 선불제도라서 자기 번호에 얼마의 돈을 충전해가지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탑업 또는 로드라고 하는데 로드가 떨어졌대요.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로드가 떨어졌다고 하는지.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트라이시클이나 지푼이 탈 돈이 없어서 못 왔다고. 어제가 월급날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필리핀은 재미있는 나라라고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필리핀엔 미혼모가 정말 많아요. 구인구직을 해서 인터뷰를 하면
항상 남자친구는 없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가 하나 둘은 꼭 있었죠. 인터뷰 때 자신은 정말 직장이 필요하며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하더라고요. 근데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매일 하는 이야기가 아기 때문이래요. 결근을 가끔 하는 이유도 아기 때문이고 며칠을 못 나와도 아기가 아픈 거고요. 근데 이 아기가 아플 땐 같이 일하는 친구들의 아기도 함께 아프더라고요. 정말 재밌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이런 거짓말을 진짜처럼 연기해요. 물건을 훔쳐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필리핀에선 출근할 땐 아니지만 퇴근할 땐 가방을 검사해요. 서로 믿고 일하는 직장에서 이럴 필요까지 있나 하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 오산이에요. 재고 파악을 정확하게 한 것 같은데 물건이 비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물건을 가방에 넣는 거죠. 맨 처음 몇 년은 이런 로스도 감안해야 가게를 운영하지 하면서 검사를 안 했었는데 갈수록 로스가 커지는 걸 보고 가방을 검사하고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스율이 줄더라고요. 자기들도 가방 검사하고 CCTV 확인하는 거 아니까 안 훔치는 거죠. 필리핀 직원들이라고 해서 가족처럼 대해주려고 하면 그건 좀 오산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런 마음 먹었다가 나중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필리핀 친구들은 거짓말도 잘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채 대답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시겠지만 필리핀 친구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따갈로그만 한단 말이죠. 고등교육을 받은 친구들을 고용하면 영어를 잘 하겠지만 저희는 대학교 나온 전문인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단순 도매업, 소매업 정도의 가게라서 고등학교만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따갈로그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일을 지시하는데 그럼 알았다고 대답을 해요.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자기네들도 서로 쳐다보면서 영문을 몰라요. 말을 했을 때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답만 하는 거죠. 한 예로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 날이에요. 저희가 포장도 하고 CS 업무도 같이 해야 돼서 포장할 것만 옮기고 CS에 사용할 컴퓨터는 기존 사무실에 놔두라고 했어요. 새로 이사갈 사무실엔 아직 인터넷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다 알았대요. 다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새로 이사갈 사무실을 정리하고 기존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한숨만 나오죠. 필리핀 친구들은 대답만 잘하는 것 같아요. 일을 시키면 꼭 같이 챙겨주고 똑바로 하는지 봐야 돼요. 그냥 혼자 놔두면 나중에 2번 일 아니라 3번까지도 반복해야 되는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필리핀 친구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요. 손가락질 하면서 욕하면 안 되고 또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동을 해선 절대 안 돼요. 저는 겪어보지 못했는데 자신의 직원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간 정말 큰일 난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직원 하나를 호되게 나무랬나 봐요. 그때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 없던 직원이 말이 끝나니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면서 계속 먼 산 쳐다보고 딴 생각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직원이 총을 가져와서 사장을 쐈어요. 필리핀 친구들을 자신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또는 동생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이야기해선 절대 안 돼요. 필리핀 친구들은 고마워할 줄도 몰라요. 한 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 안 해주면 천하의 나쁜 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먹는 데서 정나는 거라고 음식을 하면 항상 나눠주라 하셨거든요. 이 친구들의 월급으로는 피자나 햄버거 같은 거 사 먹을 수가 없으니 일이 좀 일찍 끝나는 날이나 아니면 잔업을 한 날에는 꼭 식사 외에 간식으로 뭘 시켜주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깜빡하고 못 시켜줬었나 그래요. 그랬더니 원래 시켜주는 거 아니냐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저한테. 이러면서 또 필리핀 생활 배우는 거나 생각을 하게 되죠. 진짜로 잘 해주려고 노력했는데요.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엔 본인들만 손해본 거죠. 몇 달 동안 안 시켜줬거든요. 근데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잘해줘봐야 하나도 소용없다는 말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가 싶었어요. 자, 이제 필리핀 직원들의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직원을 어디서 어떻게 채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직원을 채용하는 곳은 인터넷상으로 잡스트리트, 링크드인, 피노이 잡스, 페이스북 이런 데죠.
아무래도 직원을 채용할 때 우리나라에서 등본하고 이력서 받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원을 처음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서류잖아요. 페이스북에서 구인구직 활동을 하는 회사나 사람들은 좀 신뢰성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거기에서 구직하는 친구들은 서민층이 많고 서류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따라서 처음에 말씀드린 이 새 사이트에서 구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구인을 하실 때 구직자가 가져와야 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아요. NDI 클리어런스라고 범죄 경력 조에서 가져와야 되고요. 레주메라고 이력서는 당연한 거고요. 메디컬 서티피케이션이라고 식당에서 일한다면 이 보건증은 필수예요. 디플로마라고 전문직을 뽑을 때는 이 졸업장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Certificate of Employment from Previous Company, 기존 직장을 다녔었는지 안 다녔었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 재직증명서도 가져와야 되죠. 근데 제가 사람 써보니까 이력서에 다 잘한다고 써놔도 하나도 못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력서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직원을 구직할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첫 번째, 미혼남 미혼녀를 뽑는 거예요. 이유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이가 있으면 결석결근이 잦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람을 생각한다면 뽑아주는 게 맞는 것이나 회사를 생각하면 좀 피하는 게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직원이 추천하는 친구를 뽑지 않는다인데요. 이건 남성보다 여성들에 더 많이 해당이 돼요. 편을 가르거나 둘이 놀러 간다거나 하는 경우죠. 그만둘 때도 같이 그만둬 버리니 가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문제가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나이가 가능한 어린 친구들, 즉 사회초년생을 뽑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첫 직장이 되면 직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겠죠. 경험 많고 이미 선수가 되어버린 친구들은 말을 해도 잘 듣지가 않으며 항상 받을 생각만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여성보단 남성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힘도 잘 쓰고 말도 잘 듣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자들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은 경험들이 없어서 상처를 잘 받아요. 남자애들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전 여자들보단 남자들을 더 선호하고요. 오늘은 필리핀 직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